주택연금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비슷한 질문을 하십니다. 부모님이 주택연금을 이용하시면 나중에 집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겉으로 보면 참 좋은 제도입니다. 평생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매달 안정적인 생활비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특히 노후 현금 흐름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상당히 유용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금만 시선을 바꿔서 자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한 가지 현실적인 고민이 생깁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의 상황입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한 대출 구조이기 때문에 그동안 받은 연금과 이자 그리고 각종 비용이 합쳐져 하나의 대출 잔액으로 남게 됩니다. 이때 자녀가 그 집을 그대로 가져가고 싶다면 그 금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집 자체는 충분히 가치가 있고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팔기보다는 계속 보유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막상 필요한 건 집이 아니라 현금입니다. 그동안 누적된 연금 금액을 갚아야 집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많은 경우 선택은 단순해집니다. 현금이 없으면 집을 처분해야 하고 현금이 있으면 집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산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히 부동산은 더 그렇습니다. 가치가 있어도 유동성이 없으면 선택권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일부 가정에서는 이 문제를 미리 대비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바로 사망 시점에 현금을 만들어주는 장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것이 종신보험입니다.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피보험자의 사망 시점에 약정된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이 구조를 주택연금과 함께 놓고 보면 하나의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부모님이 생존해 계실 때는 주택연금을 통해 생활비를 확보하고 사망 시점에는 보험금을 통해 필요한 현금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녀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생깁니다. 집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처분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모든 가정이 동일한 방법이 정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은 연령, 건강상태, 보험료 부담 수준 등에 따라 가입 가능 여부나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연금의 수령 방식이나 기간, 주택 간격의 변동 등에 따라서 필요한 준비 규모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가능한 방법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주택연금은 단순히 연금을 받는다는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이후까지 포함한 하나의 흐름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노후에는 현금 이름이 필요하고 사후에는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지는 대부분 사전에 준비된 현금에서 만들어집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어떤 제도를 선택하느냐보다 그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